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홍마림 7월 18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또 열심히 준비 잘 했는데요. 자, 어제 금요경마는요. 일단 제주는 좀 못했습니다. 제주는 기량을 못했고요. 제주 4경주, 승부경주도 2, 3착 10번마가 의외로 선전하는 바람에 8번, 5번 2, 3착에 그쳤죠. 고배당마 우화를 잘 노렸는데 8번, 5번 2, 3착에 그쳤고 그리고 제주 5경주는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5경주 하나 배당 없죠. 선복은 단통 주력인 셈이었고 13.8배 제대로 적중을 요구하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은 제대로 1경주 주력으로 5.1배 적중을 했고요. 부산 3경주를 또 제대로 적중을 했죠. 1번을 쌍쪽 자신했고 1 놓고 3번, 4번 13, 36.9배, 복승시 23.1배, 주력으로 3복은 23.5배, 3쌍은 156.3배, 제대로 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가 메인 승부였는데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메인 승부에서 노렸던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가 오는데, 다른 복병마가 오면서 금화필까지 추천을 못 해드려가지고 초고배당을 놓쳤었는데요. 자, 오늘 요 부산의 메인 승부는 고배당 승부만은 바로 요 4번마 종합제 당구장 2개 잡힌 정문 펠릭스였습니다. 당구장 2개 잡혔고 기도 최상이었지만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선에서 모래만 안 맞으면은 무조건 올 수 있다라고 믿었고 자신했기 때문에 고배당마였지만 메인 승부 추로 놓고 승부한 거죠. 자, 이거 놓고 승부를 하면서 강충마도 과신할 수 없다, 무너질 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좁혀가지고 6번만 퀸인드 우승했던 퀸인드 4번 6번 배당이 복승식 배당이 107.6배였습니다. 107.6배 고배당. 그런데 4번마 정문 펠릭스가 예상대로 선행까지 나왔죠. 경합 선행까지 나왔는데 이 선행까지 나온 게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선행까지 나왔는데 외곽에서 6번이 강하게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그 외곽에서 인기 이름이 7번이 돌았고요. 그러면서 내측으로 밀려가지고 시정 내측 펜수주행을 합니다. 그 바람에 중간 선입으로 따랐던 서승훈의 인기 2등으로 팔린 1991한테 막판에 잡히고 내측 주행하다가 아쉽게 3착을 한 거죠. 그래서 6번, 4번 고배당 대박이 아쉽게 1, 3착에 그쳤고요. 삼복승식이 인기 2위마, 5번마가 2착을 하면서 삼복이 무려 184.1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차라리 안쪽에서 누가 선행력이 있었던 2번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가고 그 외곽으로 선입을 갔다라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행을 가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선행을 뺏기는 선입성 전개가 되면서 시종 내측 주행하고 아쉽게 3위에 그쳤던 것이죠. 그래서 전개의 아쉬움이 너무나 컸다. 종합집 백반, 거의 백반 고배당마 정문 펠릭스 놓고 메인 승부인데, 그래서 부산, 오늘도 어제도 부산 메인 승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는 부산 5경주 승부도 승부마가 아쉽게 3위에 그쳤죠. 그래서 삼복승만 최강 트리플, 삼복승만 적중을 한 셈이 돼 있고, 후반부 7경주도 삼복만 5.9배 삼복만 적중을 했죠. 자, 그래서 어제도 몇 경주 적중을 하고 제대로 적중한 경주도 있습니다만은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 시원하게 이기기 위해서 또 밤새 보고 또 보고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서울과 제주가 열리는데 어제 제주 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경주 후반부에 또 문자 신청하신 분들과 현장 예상 하신 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주 경마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제주 경마의 기대가 큰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신마들 경주죠. 경주 경엄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만은 신마들이 대부분인 경주인데, 자, 경주 경엄마 1번마 그랜드 폭풍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마이야가 기승을 했고 1번으로 게이트 1위하고 검증 능력으로 인기 1위로 팔리죠. 그러나 직전 경주 선두 경합하고 기록이 1분 02초 5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6번마 AK선이란 마필이 직전에 주행검사 기록이 1분 01초 7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마 마이티 뮬란도 1분 02초 0입니다. 오히려 주행검사를 뛴 이 마필들이 기록이 더 좋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지만 그랜드 폭풍 장담 못하고요. AK선이란 마필은 첫 번째 주행검사는 밀리면서 모래받고 주행이 불량한 모습으로 제어하고 꼴찌로 쳐져서 탐색하고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선행을 나가서 가볍게 채찍되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데, 그런데 마필이 체중이 431kg, 체구가 작은 마필이고요. 실전에서 이때는 선행을 가서 돌았지만 실전에서 선행을 못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행 불량기도 보였고요. 그래서 요 AKC는 저는 좀 물음표, 실전을 뛰어봐야 한다, 물음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은 4번마 마이티 뮬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포인마입니다. 첫 번째 주행검사는 선입으로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지구력이 좀 미흡했는데요. 연습주행 시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연습주행 시에는 9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중간 선입 전개하면서 4, 5열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러면서 마필한테 끌리면서 무빙을 해서 선두 경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직선줄에서 가벼운 동리를 하면서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연습주행 시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 바로 요 4번마 마이티 뮬란입니다. 그래서 우인철 기승한 4번마 마이티 뮬란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경주 경엄마 나르샤 루나는 나온 모습 일격 가능성 정도, 봉봉티아라는 마필도 일격 가능성 정도고요. 외곽의 9번마 로드삭스가 주행검사 시에 중후에서 4, 5일 외곽 돌고 추입하는 탄력과 주폭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배당이 온다면은 로드삭스를 가장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종합집 백판입니다만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종합집 백판 위즈 크라운입니다. 자, 조교사가 누굽니까? 문세영이죠. 자, 문세영 기수 신마 데뷔전입니다. 그죠? 신마 데뷔전. 그리고 마필 가격이 8천만원. 문세영 기수가 요 조교사 준비를 하면서 제주도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사러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어쨌거나 요 위즈 크라운이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문세영 조교사의 데뷔전 마필입니다. 그런데 주행검사를 함수일 18% 포화주로 해서 뛰었어요. 그리고 기록도 1분 04초 8로 느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집 백판인 거죠. 그런데 데뷔전에 주행검사 시에 5월 21일 날 주행검사를 치르면서 포화주로 해서 착지불량으로 늑발을 한 겁니다. 착지가 좋지가 않아서 착지불량으로 늑발하고 제어하고 중위로 따라오는데 모래도 잘 맞고 탄력과 걸음도 충분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즉 착지불량으로 늑발하고 따라오면서 모래도 잘 맞고 탄력과 걸음이 충분히 좋았다. 한마디로 기본 능력이 좋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주행검사를 뛴 날이 5월 21일. 5월 달에 주행검사하고 지금 7월 달이니까 2달 만에 출전하는 거죠. 시간이 있었다. 뭔가 변화를 보여줄 시간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과연 문세영 조교사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보내는지 궁금한데요. 자, 가장 고배당 대박이 터진다면은 위즈 크라운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일단은 마이티 밀란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당연히 신마 경주인 만큼 현장 상태와 완성도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900m인데요. 9번마 천년의 꿈이 강축으로 팔리고 후차권 혼전 양상의 경주죠. 그런데 천년의 꿈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가서 선행을 무난하게 나가면서 이전과 다른 월등하게 좋아진 기록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포화주로 17% 포화주로 해서 뛰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에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졌고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선행을 못 가면은 이전에 기복도 심했던 마필이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천년의 꿈 물음표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2번마 출정 시기 직전 경주 시에 근소한차로 5차를 했는데요. 직전 편성에서 그 실력이면 선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수가 과경난이지만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번마 쾌걸 10만대요. 주행검사를 선행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습니다. 기록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면은 기대치를 가져볼 만해요. 그래서 쾌걸이 또 선행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7번마 거장은 요 천년의 꿈 같으면서 착차가 많이 나면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직전에 기록이 좋아서 1분 14초 2. 그래서 이렇게 인기 2위로 강하게 잡힌 겁니다. 당연히 못 믿죠. 빠른 주로 해서 따라간 기록이고 착차도 많이 났고 믿을 수가 없고 이전 능력도 못 믿습니다. 자, 저는 거장은 안 보는 말이고요. 그리고 직진기 어제 곽석 기수가 3번이나 배당을 냈죠. 고배당을 냈는데 어제 아주 뭐 날아다녔습니다. 자, 이 직진기 직전 데뷔전에서 6위에 그쳤고요. 기록이 1분 16초 0에 그쳤습니다만은 더 보여줄 게 있는 마필입니다. 휴양을 하고 나오는 가운데 강조기로 곽석이가 갈고 나오고 있고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직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강충마 천년의 꿈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로서 2번 출정식, 3번 쾌걸, 그 다음에 8번 직진기 3마리의 선전을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할 수가 있겠고요. 고배당이라면은 10번마 재개 10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살펴야 되는 마필이 되겠죠.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2번마 마이돌풍과 5번마 새로운 미술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이강인데 마이돌풍은 주로가 무겁긴 했지만 기록이 너무 느리죠. 1분 17초7. 그죠? 이 기록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고요.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5번마 새로운 미술입니다. 자, 이 새로운 미술은 휴양마입니다. 휴양 이전에 11월 달에 1300 1분 22초 2로 선전 입상을 했고요. 그 실력이면 가장 낫죠. 그런데 휴양하고 나오지만은 조교사가 누굽니까? 신예 조교사, 백종수 조교사 아주 잘하죠.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미술이 재검 때 11번 게이트에서 밀려가지고 10번마에게 밀려가지고 외곽으로 삐졌다고 중후 중위권 외곽 뚫고 추입을 하는데 주폭과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1위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미술이 휴양하고 나오지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번마 새로운 미술을 축으로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8번마 원평드림이 직전 주행검사 시에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했고요.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10마이지만 원평드림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 보이고요. 저배당이 온다면 새로운 미술 축에 2번 마이돌풍이 와서 깜빡이로 올 수도 있고 좀 더 배당이 온다면 원평드림이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게 고배당 가는 마들이 있어요. 3번마 별처럼 휴양하고 나오는데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수가 안드레, 그죠? 휴양하고 나오면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영원한 솔레오, 다실바 기승인데 이 마필도 영원한 솔레오도 기본 순발력이 있고 데뷔전 때는 12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었던 그런 마필이죠. 최근 세 경주 부진해서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다실바 기승하고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영원한 솔레오입니다. 자, 여기에 11번마 비바창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 전정 경주 1300에서 3차를 했던 실력이면은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죠. 기타 마필 중에는 또 7번마 JS 러브가 있는데요. 지난 5월달 경주시에 11번 게이트에서 순발력 좋은 걸음으로 선행까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은
외측 사행으로 펜스까지 날아가면서 외측 사행으로 날아갔던 마필이죠. 그래서 주행검사를 2번을 재검을 받고 나오게끔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주행검사를 2번을 받았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는 제어하고 중간 선입, 사열, 외곽 돌고 모래도 맞고 잡고 오면서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 직전 주행검사도 제어하고 중위권 전개 후에 거리가 벌어졌다가 추입근기를 보이면서 무난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발력도 지니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요. 2번의 주행검사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입상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살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5번마 새로운 비수를 축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저배당 2번이나 8번이 올 수도 있고, 고배당이라면은 3번, 4번, 11번까지 가능성이 있다. 현장 살피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2번마 해피초원이 올머리 초강축으로 팔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후차 혼전 양상이죠. 해피초원은 직전에 선전했고 2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 해피초원을 이기러 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4번마 대보입니다. 제가 출전을 기다린 마필이 바로 요 4번마 대보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게이트가 8번으로 분리했습니다. 발주가 좋았는데 8번으로 분리해서 선행을 못 가고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합니다. 그러다가 3열성 경합을 하다가 코너를 돌면서 수중거리면서 외측 사행기도 보이면서 삐져돌면서 4코너를 돌 시점에서는 후미까지 쳐줍니다. 그죠? 박자희가 말을 좀 못하죠. 그러면서 후미까지 쳐줍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후미에서 최외곽에서 다시 탄력을 붙여서 추입으로 날라와서 해피초원과 불과 2분의 1마신, 반마신 차로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대보입니다. 4차를 했죠. 때문에 직전의 복귀상 이 대보가 이번에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요. 초반이 해피초원보다 훨씬 더 빨랐던 마필이 바로 대보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는 무난한 전개로 해피초원을 여유있게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대보입니다. 그런데 좀 출전을 기다리고 대보 나오기만 해봐라 맘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성이 약해서 깜빡이로 팔릴, 인기 2위로 팔릴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때문에 배당이 없죠. 깜빡이죠. 그죠? 그래서 배당이 없어요. 기수는 안덕수가 지금 오랫동안 부상에서 회복돼가지고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수도 문제가 좀 있죠. 자, 어쨌거나 마필 복귀와 능력으로는 무조건인데 그런 배당이 아쉬움이 있다. 기수가 안덕수다.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 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고배당마가 있는데요. 바로 8번마 태자 주니어입니다. 자, 이 마필도 태자 주니어도 직전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마필이 발주 직전에 발주기 안에서 이거는 기수들이 좀 문제가 있죠. 발주기 안에서 말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서 있으면 똑바로 서 있어야지 발주를 똑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필이 기대면서 고개를 돌리고 삐딱하게 기대면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뒤에서 관리원이나 기수가 정상적으로 승부를 할 것 같으면 빨리 동렬해서 출발 직전에 똑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삐딱하고 있다가 늑발을 합니다. 삐딱하게 서 있다가. 그죠? 그리고는 삐딱하게 서 있다가 늑발하고 중후에서 시종 또 9번마한테 밀려가지고 후미에서 외곽으로 전개를 상당히 고전하면서 무리한 전개를 합니다. 그러고도 추입근기 탄력이 충분히 양호한 모습과 좋은 모습으로 근수한 차로 6차를 했고 결승전 통과 후에 여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게이트가 8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입니다만은 태자 주니어가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할 말이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태자 주니어도 노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9번마 용모루
용모루도 직전에 서유기와 뛰면서 9번으로 분리해서 중후미에서 시종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 고전하고도 요 서유기 어디 갔습니까? 서유기에게 근소한 차로 지면서 출차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용모루도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해피초원이 초강추로 팔리지만은 대보를 보다 더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고배당으로 태자주니어 또 용모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종 결정은 현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1406등급 1400경주인데요. 자, 데비마마, 인스파이어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가 좋고, 삼종블루, BNS 워크, 루지 이런 순으로 팔리면서 제법 본전으로 팔리겠죠. 자, 이번 경주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은 3번마 데비마마입니다. 자, 이 데비마마는 전전 경주 4월 18일 날 1200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죠. 그 실력만으로도 이번 경주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난데없이 이 데비마마가 경기도지사배 대상경주에 출전합니다. 2000m 대상경주. 조교사가 약을 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런데 대상경주 2000m에 출전했는데 갑자기 마필이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강력 선행마 치프스타,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강선행마 치프스타. 치프스타가 선행을 가는데 그 외곽으로 치프스타를 압박하면서 선행 경합 선입을 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000m 거리 부족으로 꼴등했습니다만은 코너 4코너를 돌 시점까지는 충분히 순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0m이기 때문에 4코너를 도는 시점까지 순위를 유지했다면은 1400까지는 충분히 순위를 유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이번 경주 기복마들 6등급 기복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데비마마가 충분히 선행까지 나가서 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3번마 데비마마는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문제는 후창인데 이 인스파이어가 깜빡이로 팔립니다만 직전에도 인기 1등 팔리고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장담 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정블루가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중고배당으로 봤는데 바람이 불고 인기 4위로 팔렸었고요. 발주를 늦발을 했죠. 그리고는 스피드로 따라붙어가지고 중위권에서 스피드로 따라붙었다가 직선주로 외곽으로 틀어서 취입이 양호한 모습으로 아쉽게 사찰했습니다. 때문에 직전 경주 복귀와 능력상 삼정블루가 인기마 중에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1번마 그레이 팬텀이 있는데 이 그레이 팬텀이 이 삼정블루와 뛰면서 후미에서 외곽으로 취입이 좋았고 삼정블루를 잡을 뻔했던 마필이 바로 그레이 팬텀입니다. 직전에 제가 중고배당으로 노렸죠. 그런데 이 그레이 팬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정블루는 제법 인기가 좋은데 전혀 인기가 없죠. 자, 이번에는 충분히 그레이 팬텀이 삼정블루를 이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무조건 노려야죠. 그죠? 그리고 또 서폭챗도 종합집 배판이지만은 같이 뛰면서 삼정블루와 같이 뛰면서 역시 또 추입이 충분히 양호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서폭챗의 고배당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PNS 워크는 조금씩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승훈을 태워서 도전을 해보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루지라는 마필은 잘해야 일격 가능성 정도. 그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3번마 데비마마를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경주로서 현장 잘 살피고 주력으로 적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자, 4번마 비상길주가 올머리 초강축인 가운데 역시 또 후착 혼전성 경주가 되겠는데 자, 비상길주 연속 입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5연속 입상이죠. 6연속인가요? 5연속이죠. 오전에 우승 한번, 이착 4번, 복승률 100%의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부중이 3.5가 늘어났다는 점, 이게 관건인데 어찌됐든 유력한 마필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으로 소록열풍, 또 기찬, 서부공개 이런 마필들이 보다 인기를 모으는데 소록열풍은 문제는 승군전의 최외곽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이게 문제고요. 또 1번마 기차는 최근 전력이면 1번 게이트 지점으로 선정 가능할 수 있고요.
서부 관객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박성광 타서 그런 겁니다. 능력은 못 믿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번 막 원언더가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자, 직전에 선전 우승했던 실력이면 요 신소록 열풍에게 못지않은 실력이고요. 자, 이번에는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불리한 전개하고도 선전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감야이점도 좋죠. 그래서 2번 게이트점으로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 바로 원언더입니다. 그래서 원언더가 충분히 이번 경기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원언더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혼전으로 잡혀있고 혼전으로 팔릴 전망이죠. 그러나 제 분석으로는 4마리로 압축할 수 있다. 2번 아리온킹과 5번 러버맨, 6번 타이거망치, 7번 벌교 엠퍼러 4마리로 압축할 수 있다. 나머지 마필들은 제 분석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마리 중에 누가 가장 낫냐? 2번마 아리온킹카입니다. 아리온킹카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갔지만은 1400에서 지구력 부족으로 부진했어요. 임다빈이가 타고 부진했는데, 자, 오늘은 다시 조제로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 경주 조제로가 타고 1400에서도 선전을 했죠.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로 충분히 유리함으로 선행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거리도 1300으로 줄어들었고, 전전 경주 조제로가 타고 나가서 선행으로 1분 28초 3으로 2차 입사를 했는데, 전전 경주시의 1300 통과 전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능력으로 가장 세게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아리온 퀸카입니다. 자, 그런데 러버맨은 인기도가 조금 밀려 있는데 직전에 고배당으로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추입으로 우승했던 실력이면은 러버맨이 또 가장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고배당으로 왔던 것이라서 과연 이번 경주도 직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그 이전 경주 2번은 또 부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땐 보일 수 있다입니다. 부중도 3kg가 늘었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기복을 보이고 미흡했다면은 직전에 장추열이가 타면서 능력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장추열 기승한 러버맨이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타이거 망치가 또 인기 1위까지 팔릴 수도 있는데요. 데뷔전 때 주춤하고 제어하고 꼴찌로 쳐져 있다가 외곽에서 그야말로 막강한 추임력으로 날아와서 우승을 했죠. 라스트 타임은 무려 11초 7입니다. 정상주로 해서 그렇게 날라왔다면 이번 경주 대가리죠. 그런데 문제는 직전에 극도로 빨랐던 불량주로 6월 20일 극도로 빨랐던 빠른 주로 불량주로 해서 뛰었던 것이고 그 주로 해서 1분 14초 0으로 우승을 했던 것인데 이 능력은 결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타이거 망치는 저는 바치기만 봅니다. 벌교 엠퍼러 최근에 연속 입상을 했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문세영 조교사 연이은 선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선전 가능하죠. 자, 어쨌거나 배팅에 충만한 2번마 아리온 킹카를 놓고 5번, 6번, 7번 중에 주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고배당마를 노리고 때리는 승부경주입니다. 자, 5번마 전설마루가 인기 1등인데 부중이 대폭 늘고 장난 못합니다. 자, 팔리는 마필 중에는 6번마 으뜸 여신이 났습니다. 직전에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시종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하고도 선전을 했고요. 기수가 안득수로 바뀌고 부중이 늘어나는 것이 관건이지만은 으뜸 여신이 보여진 전력상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황금대박도 인기도가 덜하지만은 선전 가능합니다. 자, 3번마 신청황후는 도대체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전에도 부족했고 전설마루가 뛰면서 형편없이 부족했고 이번에도 여전히 59.5의 고부중이고 믿을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신청황후. 외곽의 타이사는 감야이점으로 외곽으로 불리한 것이 관건이지만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팔리는 마필 중에는 6번이 제일 낫고 다음으로는 4번, 그 다음에 5번, 9번 이런 순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6놓고 가느냐 아니죠. 제가 노리는 고배당마 출전을 기다린 고배당마 놓고 때리는 고배당 승부경주입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5등급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4번마 고주일척이 강추로 팔리고 또 후착 혼전성 경주인데 과연 고주일척이 강추일까요? 직전에 인기 1등 팔리고 간신히 2차 입사를 했는데 이번 경주 선정 가능합니다만 강추로 미룰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눈이 올까요? 됩니까? 물론 1300 전정경주 무거운 주로 해서 선전한 능력이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직전에 부진했고 거기다가 1800 거리 첫 도전에 9번으로 분리 당연히 못 믿죠. 못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축산지로 마이야가 기승을 하고 감량점도 좋고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승군전이고 한마디로 거리 첫 도전 역시 못 믿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샤크10 전정경주 10번 게이트에서 선전해서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또 부족한 모습으로 3위에 그쳤고요. 결정력 부족하고 일격 가능성 정도. 자, 그런데 프리메로는 최근에 선전하면서 1700에서 선전했고 조제로 타고 최범에서 조제로를 바뀌었고 게이트가 8번으로 불리하지만 선전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1번마 블랙 러시안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시점으로 선전하면서 선행 나오다가 뺏기고 선입 후에 끈기로 선전했다가 고주일척에게 막판에 잡히고 1과 2분의 1 마신을 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서승훈이가 타고 1번을 또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엔 선행을 뺏겼지만 이번에는 선행이 유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블랙 러시안이 고주일척을 이길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마 블랙 러시안이 가장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고배당 조심할 마필들이 있어요. 우선 2번마 화랑산 전기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1700 포화주로 이긴 했습니다만은 11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시정 외곽 1, 2코너로 5열, 4열 외곽을 돌면서 중간 선입 전개를 했고요. 3, 4코너 역시 시정 4열, 3, 4열 외곽 불리한 경합 선입 전개하면서 4개 코너 모두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빠른 주로 이긴 했지만 선전 3착을 했던 거죠. 때문에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고 감량 시점도 좋고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화랑산 전기입니다. 그죠? 또 한 마리 종합지 완전 백판 10번마 신한 에이스입니다. 다실바가 타고 있는데요. 종합지 백판입니다만 직전에 1700 거리 첫 도전이었지만은 꼴찌에서 취입하는데 취입하는 걸음이 양호했습니다. 때문에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지만은 신한 에이스가 다실바 타고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마 블랙 러시안을 일단 놓고 공략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고배당마 보다 기대하는 고배당마 2번마 화랑산 전기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제주 경주가 이 강축마가 있고 후착 혼전 양상의 경주들이 많은데 자, 이번에는 5번마 1대 왕자가 올머리 강추로 팔리고 후착 대혼전이죠. 그런데 이 1대 왕자가 이번에는 못 믿습니다. 그죠? 최근 2번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3위에 그쳤고요. 자, 이번에 기수가 박성광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머리 초강추로 팔리는데 부중이 59로 대폭 늘었습니다. 고부중. 그죠? 59로 대폭 늘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명품 챔프도 직전에 선전하면서 고배당으로 선전 2착을 해서 인기를 모으는데 부중이 고부중으로 늘었고 직전에 고배당으로 왔던 마필 역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1대 왕자 부중상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1번마 달빛소리가 직전 경주 제호하고 중위권 중간 선입에서 뚫고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상했고요. 이번에 감량 점이 아주 좋고 1번으로 게이트기를 하고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10번마 장타백호가 되겠는데요.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달빛소리와 같이 뛰면서 게이트가 5번으로 분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합 선입을 나오는데 시정 4, 5열 외곽
시종 4, 5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 그러고도 끈기와 탄력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기라고도 달빛소리에게 1마신밖에 안 졌던 마필이 바로 장타백호입니다. 때문에 장타백호가 보다 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 기수가 안득수로 바뀐 가운데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감량의 점은 좋죠. 그래서 10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지만 어찌됐든 직전 복귀상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장타백호입니다. 자, 안쪽에서는 대기원이 있는데요. 대기원이 도전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2번 마 총함수 감량의 점이 대단히 좋죠. 곽석타고 역시 일격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올머리 강추마가 빠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선정기대만은 1번마 달빛소리, 10번마 장타백호가 되겠고 2번, 3번까지도 살피고 5번은 뭐 반지럭이든 받치기든 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애순이가 올머리 초강축이고요. 후차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애순이가 올머리 초강축 한마디로 웃음이 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믿죠. 이번에는 선행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애순이 이번 경주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자, 애순이는 저는 받치기만 고려합니다. 받치기만. 자, 그런 가운데 이 말 저 말 어지럽게 혼전으로 팔릴 것인데, 자, 이번 경주가 오늘 서울의 첫 번째 승부 경주이자 강화마련의 메인 승부입니다. 최근에 메인 승부, 노린 승부, 고배당 승부만은 오는데 다른 말을 또 구멍수 관계상 좁히고 하다가 제대로 추천을 못하고 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자, 이번 경주 노리는 고배당만은 자신을 하고 메인 승부로 때리는 겁니다. 자, 고배당만 놓고 때리는 메인 승부고요. 애순이는 뭐라 그랬죠? 받치기만 고려한다. 다른 말로 주력을 때립니다. 다른 말들로 주력을 노리면서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쌍용신화, 박성가, 강수환의 불야성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강인 가운데 역시 또 혼전인데 쌍용신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부중이 55.5가 대폭 늘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한편 불야성 믿을 수 있나요? 항상 추입으로 항상 인기보다 못한 모습. 저는 강수환 기수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싫어하는 기수인데요. 뭔 말을 갖다가 웬만하면 다 그냥 무조건 취입입니다. 그죠? 도대체가 승부 의지도 없고 도대체가 믿음이 안 가는 기수가 바로 강수환인데, 자, 이번 경주 또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몇 등 할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능력으로는 되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마리 모두 인기마 두 마리 모두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도전마들 신대륙 게이트가 외곽으로 분리하고 부중이 2km 늘어난 것이 관건이지만 도전은 가능하고요. 선봉장사 추입으로 문현진 타고 역시 도전은 가능합니다. 청룡퀸 직전에 선전 우승을 해서 제법 인기를 모으는데 부중이 4km가 늘었고 직전에 고배당으로 왔던 마필이고 믿음이 안 가죠. 용담 챔프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승부마는 바로 2번마 슈퍼러너입니다. 자, 인기가 형편없죠. 자, 슈퍼러너 다른 거 없어요. 보시면은 쌍용신화는 직전에 뭐 했죠? 선행. 그죠? 그리고 나머지 소왕산 추임마, 신대륙 추임마, 선봉장사 추임마, 청룡킨 역시 추임마, 용담 챔프 선입 가능성마, 불야성 추임마, 명성황제 선입 가능성, 1번마 흥룡시대 선입 가능성이 있죠. 자, 이번 경주 슈퍼러너 뭐죠? 선행. KT점으로 충분히 선행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신화가 선행 못 가고 부중률을 늘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슈퍼러너가 직전에는 인기 1등으로 팔리고 김준호 타고 인기 1등 팔리고 부진했던 거죠. 그런데 선행으로 전정경주 선전을 했었고요.
선행을 나가면은 1200에서도 끈기를 보이면서 아크가 3차를 했던 편성에서 4차를 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선행 가면은 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기수가 김준호에서 이번에는 전현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현준 기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빼먹고 안 가고 나쁜 짓을 하다가 지난번에 대상경주 한번 우승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가 좀 풀렸나 봐요. 어디 코가 껴 있다가 뭐가 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또 승부를 하고 제대로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능력으로는 제주 경마장에서 박성광과 함께 뭐 가장 잘 타는 기수죠. 자, 그런데 이 이제 전현준의 슈퍼러너 김준호에서 전현준으로 바뀌었는데 김준호보다 전현준 기수가 10배는 더 잘 탑니다. 즉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돌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슈퍼러너죠. 그래서 슈퍼러너를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상당히 혼전이죠. 인기마, 브라운맘마, 싹 다 나온 화산기한 3마리가 인기, 마스터 플랜까지 4마리가 인기, 도전마들도 상당히 많은 말들이 혼전. 그래서 대단히 현장도 어지럽게 혼전으로 팔릴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장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분석을 한 경주이고요. 적중을 자신하고 충마를 자신하고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승부하는 승부경주입니다. 자, 축으로 기대하는 마필은 3번마 화산기한입니다. 직전에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전하면서 마이야가 잘 타고 3차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브라운맘마 직전에 제가 이 브라운맘마를 복병마를 노리고 가서 승부경주 단통주력으로 적중을 했었던 그 경주죠. 복승식이 강충마에 붙여서 22.4배였죠. 그 경주에서 이 화산기한이 8번 게이트에서 분리해가지고 전개 거전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여서 3차를 했고 그러면서 선복승 105배를 터뜨렸었죠. 자, 그런데 화산기한이 직전에 실력이었고요. 이번에는 게이트가 3번입니다. 그죠? 직전에 화산기한을 이겼던 브라운맘마는 부중이 2.5가 늘었고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산기한이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마이야가 이번에 3번째 기승인데 2착 3착을 했었고 우승하러 갑니다. 그래서 화산기한이 승부의지도 강하고 이번 경주 축으로 능력과 전개 축으로 밀어주는 마필이 바로 3번마 화산기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브라운맘마는 과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싹 다 나온 저는 안 보는 마필입니다.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스터 플랜 최변명 기승하고 감량이점으로 선정 가능하죠. 자, 이렇게 인기마들 정리를 해드렸고 비인기마 중에 고배당 가능마들이 있어요. 3번마 컴플리트 스텝 당구장 3개 잡혔는데 직전 여세로 직전에 우승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직전 여세로 충분히 이번 경주 KT점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도 피닉스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10만대요. 미국산 3세 10만대 재검대 걸음이 좋습니다. 중위권에서 주입하는 탄력 걸음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때문에 브리도 피닉스 고배당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아모스 골드 인기가 없죠. 그런데 아모스 골드가 직전에 6월 13일 날 5위에 그쳤습니다만은 당시에 1200 통과 기록은 1분 14초였습니다. 14초요. 그런데 같은 날 요 싹 다 나오니 직전의 기록이 1분 15초입니다. 자, 싹 다 나오를 안 보는 이유는 아모스 골드는 14초에 뛰었는데 싹 다 나오는 직전에 1분 15초에 뛴 거 1.2초나 차이가 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모스 골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싹 다 나오는 저는 안 봅니다. 그죠? 아모스 골드는 뭐죠? 미국산 3세마입니다. 미국산 3세마로서 직전에 2전째를 뛴 거고요. 잠재력상 더 나은 능력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아모스 골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우초마초 라피도 쉽지 않고요. 기복마, 브리도 챔피언 쉽지 않습니다. 브라운맘마, 도전마 정도. 자, 여기에 픽처 11번으로 분리하고 딱 4군데 잡혔는데요. 선행력이 좋은 마필이죠.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이고 합니다만은 감량이점이 1kg가 있는데 11번으로 분리하지만 선행이 가능합니다. 2여기가 타고 나왔는데
안쪽에 선행상대가 한 두 마리 있어요. 2번마 컴플리트 스텝이 있고 또 5번마 싹 다 나온도 있고 한 두세 마리가 있는데 11번으로 분리하지만 충분히 픽처가 선행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에 성공하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픽처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기는 3번마 화산기한을 넣고 자, 고배당마까지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고 현장 상태 잘 살피고 최종 기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기입니다. 자, 또 강충마의 후착 혼전 양상이죠.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 경기도 강충마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상 최강. 직전에 대상 경기에서 선전 3착을 했습니다. 1번기 뒷점으로 선전하면서 3착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강추로 일반 경주 강추로 팔리는데 못 믿죠. 왜? 이번에는 1300m인 가운데 7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요. 부중이 또 고부중, 초고부중 64km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또 과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래제왕 게이트가 외어로 불리하지만 박성광 기승하고 감량이점이 좋아서 기대치 가져볼 만하고요. 오라드림 강수 안타고 안 보는 마필, 못 믿는 마필, 부중도 59, 그죠? 군자 삼락 노장마 문현진 타서 제법 잡혀있지만 안 보는 마필, 그죠? 해상 승군전 감량이점 좋지만 쉽지 않다. 새벽바람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직전에 선전했어요.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도전마. 자, 대왕조. 최근에 가장 안정적으로 잘 뛰었죠. 2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선전 가능마. 그죠? 그래서 사상 최강은 물음표가 되겠고 팔리는 마필 중에는 미래의 제왕과 대왕조 두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이 새벽바람은 고배당 도전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도 추적관리 고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승부경주입니다. 추적관리 고배당마 딱 걸렸다. 축으로 놓고 승부합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자, 4번마 코디가 인기 1등인 가운데 3번마 리플렉트가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고 역시 또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경주거리가 얼마입니까? 1700m.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리플렉트 믿을 수 있나? 직전에 워낙에 잘 뛰었습니다. 6월 13일 주로에서 여유있게 10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에 워낙 잘 뛰어서 가능성은 봅니다만은 1700 거리 첫 도전 검증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콩코드 코디는 최근에 코리안 더비 16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선전하면서 5착 직전 경주 농림부 장관배 경주 전개 여의치 않은 가운데 2000m에서 6착 그죠? 최근에 대상 경주에서 선전했던 전력상 안드레가 기승하고 나와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유력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콩코드 코디죠.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 칸맥스라는 마필은 1800에서 전정 경주 3착 직전에도 3착 김정준 타고 도전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남산블랙 거리 첫 도전 그죠?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닌자 타이거 거리 첫 도전 믿을 수 없는 마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던 서승훈 타고 직전 경주 거리 적응도 했고 도전은 가능한 그런 마필. 금화 스플래시 거리 첫 도전에 최외가 분리하고 휘황하고 나오고 있고 믿을 수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1번마 카일리 당구장 한 개 잡혔는데 직전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제가 고배당으로 봤던 마필입니다. 고배당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가지고 시정사열 외곽을 돌면서 선행 경합을 합니다. 1700m. 1700m는 뭡니까? 1코너. 출발부터 1코너까지 거리가 가장 짧죠. 그런데 그 짧은 주로에서 11번 게이트의 불리함 쪽에서 외곽에서 이렇게 가서 시정 4마리 외곽으로 1, 2코너를
뺑뺑외곽을 돌면서 선행 경합을 합니다. 대단히 무리한 전개란 거죠. 그리고는 3, 4코너도 역시 또 3, 4열 외곽으로 시종 경합선 입전개. 한마디로 4개 코너 모두 시종 최외곽을 뺑뺑 돌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크게 죽지 않고 6착, 7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카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카일리가 이번에는 1번을 받고 나오고 있죠. 1번을 받고 나오고 있고 이전에 1800 거리 경험도 많은 마필이고요. 자, 카일리 보시면은 우승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28전을 뛰면서 8번을 3차원에 온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카일리가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서 직전에 복귀상 1번까지 받고 나온 카일리가 충분히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노릴 수도 있고요. 선전을 기대하고 누리는 승부마가 바로 1번마 카일리입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고배당 2번마 하늘감동인데요. 자, 이 하늘감동은 직전에는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제어하고 후미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전정경주 시에는 4번 게이트에서 제가 주먹 쳐놔놓고 노렸을 때 유리한 선입전개라고 선전하고 끈기로 선전하고 아쉽게 석패했던 마필이 바로 하늘감동이고요. 전정경주 전개와 능력을 보여준다면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하늘감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감동도 이번에는 2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선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마 콩코드 코디를 추가로 밀어주는 가운데 고배당마 1번과 2번으로 주력 관지력을 노리는 그런 승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슬링스타가 강추로 팔린 가운데 역시 또 후차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자, 요 슬링스타는 믿어줍니다. 슬링스타 승군전입니다만은 직전에 1600m 10번 분리 서울 경마장 1600m 10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잘 뛴 말은 세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 외곽 돌고 뚫고 모래도 잘 맞고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 무거운 주로 해서 그 마필이 바로 슬링스타입니다. 때문에 슬링스타는 이번 경주 감량 시점도 있고 직전에 58.5를 달고도 58을 달고도 선전했던 겁니다. 때문에 슬링스타는 이번 경주 능력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문제는 이제 후착이 되겠죠. 후착이 되겠는데 마이티 코드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거리 첫 도전, 그죠? 부중도 57로 늘었고, 그죠? 능력은 연승을 거뒀고 기대치를 가져볼 만도 한 미국산 3세만대 게이트가 11번으로 분리하고 거리 첫 도전, 이게 문제죠. 자, 1번마 감사의 힘 1번 게이트 점으로 정도윤 기승하고 선행을 노리겠죠. 선행만 가면은 선행이 무난하면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죠? 만만치 않은 선행 상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으로 유리하지만 선행을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자, 메가스텝이 인기가 별로 없는데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 이동화가 감량의 점도 좋고 충분히 그동안에 보여온 능력상 메가스텝이 능력으로 감량의 점도 있고 선전 가능한 마필이 메가스텝입니다. 또 한 마리 바로 8번마 흥행돌풍입니다. 서승훈까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요. 승군전이고 기복이 있어서 문제이지만은 선행 가면은 무조건 돌 수 있는 마필이고 경주거리도 1700으로 줄었고 1800이고 선행 가면 돌 수 있는데 직전에는 선행을 못 가고도 선전 우승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서승훈까지 태웠는데 그냥 놀러 태운 건 아니겠죠. 감량의 점도 있고 한마디로 상태만 좋으면 능력으로 무조건 되는 마필이 흥행돌풍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슬링스타는 축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내심 보다 고배당으로 메가스텝이나 흥행돌풍 쪽으로 주력까지 기대를 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2등급 마필들의 1200 경주인데요. 라온 플로렌스와 엘도라도 놀부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이고 실버레인이 강하게 3위, 그 다음에 스타트랙이 4위, 정상 에이스가 5위 이렇게 팔리죠. 그런데
일단은 라온 플로렌스는 직전 경주 시에 최범현이가 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전개가 좀 꼬였죠.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전개 불리함 속에 코차머리차로 아쉽게 사착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최범현 타고 나와서 감량이 좀 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엘도라도 놀부를 이기러 갈 마필이 바로 라온 플로렌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개 변수가 있죠. 한편 엘도라도 놀부는 다시 한번 서승훈 타고 추입으로 선전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번 맛 실버레인. 실버레인이 직전에 1등급 경주에 출전해서 3차를 했고요. 전전 경주는 대상 경주에서 5차를 했죠. 한마디로 실버레인이 이번에는 2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부중을 다룬 겁니다. 자, 거기에 2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 능력으로 충분히 겨룰 수 있는 마필이 실버레인입니다. 또 1번 마스터 트랙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전전 경주시의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라온 플랜스에게 2분의 1마신밖에 안 졌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 선행도 장담 못하고 기복마로서 믿음은 안 가는 그런 마필이고요. 오히려 이번 경주 스탑 트랙보다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마 정상 에이스입니다. 자, 이 정상 에이스는 직전에 선행 후에 1600m에서 지구력 부족으로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요. 자, 이 정상 에이스가 지난 4월 19일 경주시에 2번 게이트에서 캐리카심 타고 선행을 나갔죠. 1400 경주였죠. 그런데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바로 엘도라도 놀부와 실버레인입니다. 그런데 2번 게이트 쪽으로 정상 에이스가 선행을 갔었고요. 외곽에서 실버레인이 선두 경합 압박을 하면서 2번 외곽으로 선입전개를 했죠. 그리고 엘도라도 놀부는 후미, 그죠? 5번 게이트에서 후미 전개. 자, 그랬는데 결국은 종반에는 요 정상 에이스가 1400에서 엘도라도 놀부에게 잡히고 실버레인에게도 잡히면서 실버레인에게 2분의 1 마신 차로 4착을 했어요. 그런데 1200m 통과 시점까지는 정상 에이스가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1200이 아니라 1350m 지점까지도 정상 에이스가 이들 엘도라도 놀부와 실버레인을 이겼던 마필이 바로 정상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 정상 에이스가 선행 쏘면은 이길 수 있다. 인기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상 에이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기타 마필 중에는 스팔타가 있는데 최근에 워낙 부진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잘 뛰었던 실력이면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살펴야 되는 마필이 되겠죠. 자, 이상 이번 경주 일단은 복병마 정상 에이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이 되겠고요. 당연히 승부경주, 관심경주만 들으셔도 되겠죠. 한 경주 들으시는데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려야죠. 제가 오늘은 제주경주가 재밌다 했죠. 제주경주. 자, 오늘 제주의 승부. 제주 승부.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2, 4, 6, 7, 4개 경주인데요. 2경주는 아마도 배당이 없을 겁니다. 외곽에 8번이 오면 배당이 좋을 것 같은데 8번이면 장담 못하고 깜빡이로 올 수가 있어서 2경주는 아무래도 좀 승부로 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4, 6, 7, 3경주, 그죠? 4, 6, 7, 3경주를 승부로 노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6, 7, 8. 6, 7, 8 3개의 경주를 승부로 노립니다. 자, 이 중에 메인 승부 뭐라 그랬죠? 6경주. 그죠? 그리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8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행운이 함께해서 대승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초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